일본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섬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지도상에 등록된 일본의 섬 개수만 무려 14,000개가 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섬 중 인간이 실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유인도는 고작 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7%에 달하는 대부분의 섬들은 말 그대로 황량한 무인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무인도가 차고 넘치다 보니 일본에서 임자 없는 외딴 섬 하나쯤은 그 가치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많은 무인도 중 딱 하나의 섬에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 섬의 공식 인구는 0명입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이 섬으로 배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은 무려 6,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왜 이 섬을 찾는 걸까요? 또 일본 정부는 아무도 살지 않는 이 외딴 무인도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걸까요? 일본의 무인도 공사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도련선을 봐야 합니다. 도련선은 말 그대로 섬들을 연결한 사슬 장벽을 뜻합니다. 본래 이 개념은 1950년대 냉전 초기 미국의 서태평양 방어 전략에서 처음 거론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공산 진영의 팽창을 막기 위해 태평양의 섬들을 잇는 거대한 봉쇄선을 구상했습니다. 규슈 남단과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 오가사와라 제도, 괌, 서뉴기니를 거치는 제2도련선, 알루샨 열도와 하와이를 중심으로 하는 제3도련선이 그렇습니다. 냉전 후 세기가 바뀐 현재 이 도련선은 중국이 태평양 진출을 위해 반드시 돌파해야 하는 최우선 군사 목표가 됐습니다. 실제 중국은 해군력이 빠르게 증강되면서 랴오닝함이나 산둥함 등 중국의 항모 전단이 여러 차례 제1도련선을 넘어 서태평양으로 진출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제1도련선 밖으로 미국을 밀어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사실상 자신의 바다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2도련선까지 영향력을 넓혀 미국과 태평양을 양분한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실질적 세력 확장을 원하지만 필리핀과 대만, 오키나와 사이에 몇 안 되는 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중국의 전략핵 잠수함이 심해로 빠져나가 미국을 견제하려 해도 제1도련선의 길목에서 미일연합군의 감시망에 종종 포착되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상황 타개를 위해 새로운 맞춤형 투트랙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눈을 돌린 곳은 미국과 호주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던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솔로몬 제도, 키리바시, 바누아투 같은 남태평양의 국가를 상대로 파격적인 지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경제난과 기후변화로 돈이 절실했던 이 섬나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외교적 밀월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순수한 경제 원조와 인프라 건설이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중국의 목적은 미국과 호주의 남태평양 요충지에 중국 해군의 군함이 상시 정박하고 연료를 채울 수 있는 배후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솔로몬 제도와 비밀 안보 협정을 체결하며 중국 함정에 파견할 길을 열었고 키리바시의 무인도에는 미군 기지가 있는 하와이를 정면으로 감시할 수 있는 비행장과 레이더 기지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중국의 군사 거점이 되는 순간 유사시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서태평양으로 나아가는 미군의 보급로는 완전히 끊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우회 전술에 맞서 남태평양 주요 섬나라들의 대사관을 잇따라 재개설하거나 신설하고 있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 우방국과 연대해 맞대응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일 동맹 역시 중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반격 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무인도인 마게시마입니다. 마게시마는 규슈 남서쪽에 위치한 섬으로 여의도의 3배에 가까운 면적에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로부터는 대략 12km 떨어져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엔 방공기지로도 사용됐었지만 이곳은 오랜 기간 면적의 99% 이상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테스톤 에어포트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마게시마에 국제화물공항을 건설하려 했던 다테이시 이사오 회장은 섬에 십자 형태의 활주로를 직접 건설해 정부에 매각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미군 항공모함 훈련장을 찾고 있던 일본 정부와 민간 소유주 사이의 매입 협상이 10년 넘게 이어지는 사이
일본 방위성을 뒤집어 놓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와의 협상이 장기화되며 전 주인이 막대한 빚으로 파산 위기에 몰리자 2019년 중국 상하이의 한 민간 기업과 그 배후의 국영 자본이 마게시마 매입에 관심을 보이며 소유주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구축해온 태평양 방어선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2019년 11월 말 일본 정부는 기존 제시액을 훌쩍 뛰어넘는 무려 160억 엔을 베팅하며 섬의 소유권을 전격 매입했습니다. 중국의 대담한 접근을 따돌리고 태평양 진출을 막을 불침 항모를 지켜낸 것입니다. 무인도 매입 비용 160억 엔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지 정비와 활주로 건설에만 무려 1조 226억 엔, 우리 돈 약 1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추가로 쏟아부으며 무인도 요새화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도대체 이 무인도가 어떤 가치를 가졌기에 일본 정부는 막대한 돈을 주저없이 태운 걸까요? 놀랍게도 마게시마는 처음부터 무인도가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민이 500명 넘게 살며 초등학교 분교까지 있었던 엄연한 유인도였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주민들이 모두 떠나며 무인도가 됐는데 역설적이게도 무인도가 되면서 마게시마는 군사적 가치를 높였습니다. 군사기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음 민원과 지역 주민 반발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마게시마의 지리적 반전도 주목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마게시마는 대만이나 제일도련선에서 떨어진 규슈 바로 아래 숨겨진 후방 기지입니다. 유사시 오키나와는 중국의 화력을 정면으로 맞서야 하지만 마게시마는 중국 상하이에서 약 9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중국의 1차 타격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곧바로 이 섬에 상상을 초월하는 대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6,000명 이상의 인력이 2030년 최종 완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지 건설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기지 건설이 마무리된다면 동아시아 정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핵심 길목으로 꼽히는 오스미 해협 바로 옆에 위치해 중국 군함의 움직임을 더 철저하게 감시 및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게시마는 난세이제도 방위망의 핵심 허브가 될 수 있는데 대만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과 일본은 마게시마를 후방 거점으로 삼아 전력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이외 소음 민원 때문에 1000km가량 떨어진 이오지마에서 실시했던 주일 미군의 야간 착륙 훈련을 400km 떨어진 마게시마에서 실시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점, 오키나와의 전력을 마게시마로 분산 배치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섬이 요새화돼 사드 시스템이 설치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마게시마를 놓고 중국과 대만의 입장은 상반됩니다. 중국에선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마게시마에 군사전초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에선 오키나와가 무너진다고 해도 마게시마에서 중국에 대응할 전력을 보낼 수 있다고 보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말이 목초를 뜯던 평화로운 섬이라는 뜻을 지닌 마게시마는 2030년엔 10조 원의 콘크리트로 덮인 군사기지가 돼 더 이상 말들의 낙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침몰하지 않는 10조 원의 콘크리트 항공모함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최후의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전쟁을 부르는 거대한 도화선이 될까요?